명태균 영장실질심사 여기에 대한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의 의견 예측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검찰의 생리를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하나하나 앞으로의 쟁점 또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지 구속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그게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길을 찾아야 갈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김용남 의원 이제 모시면은 목요일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스개로 해왔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오늘 또 있습니다. 네. 오후에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 통과가 될 걸로 뭐 예상되는 특검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것 같고 또 명태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요. 구속기로에 오늘 이제 서 밤 있는데 늦게나 아니면 뭐 내일 그렇겠죠. 새벽쯤 나오겠죠. 네, 일단은 명태균 씨 구속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네,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이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사이에 있었던 동거래. 그 금액이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8천만 원이 좀 안 되는 7천 금액. 예, 몇백만 원 정도. 그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네.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합계 2억 4천만 원. 예.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에서 큰 거거든요. 특히 그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받은 거는 네. 거의 예외 없이 구속이 됐던 것 같아요. 공천 관련된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진술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명태균 씨는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뭐 버렸다 그러고 USB에 그러니까 버렸다 그러고 뭐 본인 스스로도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겠다, 뭐 했다,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구속의 필요성은 뭐 법원에서 넉넉히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근데 구속영장 이제 보도된 거 보셨겠지만은 이게 좀 이빨이 빠졌다 그래야 되나요? 핵심이 빠졌죠. 핵심이 이게 이빨이 빠진 정도가 아니고 핵심은 빠졌죠. 빠져 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너무나 어설픈 그런 영장이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게 한 부분이고 네. 또 한 부분은 명태균 씨로 하여금 지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벌어진 당내 경선부터 조작된 여론조사가 그렇죠. 활용됐느냐, 네. 그게 어떻게 쓰였느냐, 예. 이게 보면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데 네. 그거는 구속영장에 기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뭐 가능성을 보면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제 혐의 입증, 뭐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입증이라는 단어보다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네. 입증의 단계가 좀 낮다고 보는 거죠. 소명. 그러니까, 소명이 어느 정도 완료된 네. 쉬운 부분만 범죄 사실로 적시했기 때문에 아하. 아직 수사가 많이 남은 부분은 영장에 기재를 안 했다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 영장을 꼭 발부받기 위한 그렇죠. 소명되는 네. 부분만 썼다. 예. 그 가능성 또 하나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은 수사 의지가 아예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그게 포함되면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기소 못할 부분이면 불기소장 쓰기도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수사 의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안 집어넣었을 가능성. 근데 제가 보기엔 두 번째가 훨씬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현장도 보고 바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뭔가 시그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 뭐 이게 의견이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던데 명태균 씨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뭐 묻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조사 받기 전과 받기 후에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의견, 의견이 그렇죠. 맞아요. 의견은 줄 그렇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예. 취지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뭐 의견 준 거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 그렇죠. 그게 또 정말 비슷하네요. 그럼 뭔가 시그널을 이렇게 주고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네. 우리나라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열흘입니다. 열흘 안에 수사를 끝내야 되고 한 번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20일이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코 길지 않아요. 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20일 동안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고발한 지는 거의 1년여가 돼 가고 네. 12월에 했으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지는 20일이 넘었죠. 한 70일쯤 됐죠. 그럼요. 네, 9월 5일 9월부터, 날 예.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70여일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적어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거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창원지검에 있는 사건이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70여일 동안 전혀 구속영장의 기재가 한 글자도 안 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공천 관련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네. 여론조사 조작 문제가 구속 기간 20일 안에 어느 정도의 수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이 20일 동안 구속한 다음에 20일 동안 영장에 기재가 안 됐던 그 내용을 네. 집중적으로 해서 20일 동안 윤 대통령 관련된 것들을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구속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하.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일단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되겠느냐?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뭐 당장 뭐 내일 오늘이네요. 오늘 또 해외 순방을 윤 대통령이 간다고 하던데 안 될 것 같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눈여겨 보는 부분은 뭐냐면 언론들이 수사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내부에 있는 그 소스 조사 과정과 조사 내용을 밖에다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 아니 이거 좀 검찰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내용도 좀 흘리고 여론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그 수사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게 크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살짝 수사 내용을 흘리고 그게 보도가 되면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가게 만드는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네.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게 그 전엔 오히려 됐는데 요새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정말 차고 넘치는 그 정도로 보도가 이어지고 했었는데 결국 무혐의. 네. 그냥 무시하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돈봉투 얘기 그거랑 뭐 돈봉투도 그렇고 뭐 두산 에너지 얘기도 에너빌리티 얘기도 나오고 주가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과 이제 이준석 김종인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일단은 돈봉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면 5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강혜경 씨, 뭐 김태열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500만 원 그 돈봉투로 받았다. 근데 그게 교통비였고 아이, 딸, 과자값, 뭐 옷값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돈의 성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자값 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요? 저도 과자값 그러니까 그게 500만 원에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네. 그 당선 이후에 2022년 6월에 받은 돈이 500만 원인 것처럼 알려졌다가 2021년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대선 경선 때 맞아요. 경선 과정에서 받은 돈이 500만 원인 시점은 거로 그 뭐랄까 그게
보다 정확한 음. 보도로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 시점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음흠. 그리고 500만 원이 그럼 무슨 대가냐? 아하.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의 배우자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중요한 주면 시점에 이게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 유권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기부행위의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예. 선거법 공소시효가 대부분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면 예. 끝나는데 대통령은 안 끝나죠. 맞아요. 네, 대통령은 중재가 되죠.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자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근데 영부인은 또 불소추 특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네. 근데 대통령과 만약에 공모가 입증된다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조금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변명과는 완전히 배치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달래려고 그냥 한 거고 네. 뭐 몇 번 통화한 거고 뭐 이랬는데 아니 뭐 만나서 5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뭐 경선이나 선거 기간 중에 500만 원 준 사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500만 원을 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0만 원 액수도 액수지만 이렇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있다거나 고마운 마음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뭘 해줘서 그렇죠. 뭘 해줘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돼 네. 이런 생각에 이미 엄청난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엄청난 역할을 더 해줄 거를 기대하고 주는 액수잖아요.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 50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5자를 상당히 좋아한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그래요? 500만 원인가 뭐. 5천 그렇네요. 근데 지금 2천만 원 안 주고 500만 원 거의 그 검찰 내지는 권력의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거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와 주고받은 돈을 중심으로 네. 기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관여도가 어느 정도는 뭐 이미 나온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하고 뭐 그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처분은 이제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분은 안 건드리고 끝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될까요? 근데 이게 500만 원 지금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500만 원 받은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네. 이건 또 조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건 또 글쎄 이번엔 또 넘어갈까요? 어떤 이유로 넘어가려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힘든 500만 원.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도이치모터스 저거 무혐의 어떻게 쓰냐 저거 도대체 그랬는데 맞아요.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보도 뭐 KTX 특별 열차에서 만났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얘기 주가 6천만 원 갈 거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처럼 싹 묶고 그러니까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갈 거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우리 시간에 다른 이유로 우리가 한번 한참 맞아요. 아래 했었죠. 얘기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네. 두산 밥캣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옮기는 그거 소위 뭐 장난이죠, 장난. 네. 장난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에너빌리티를 다뤘었는데 네. 엉뚱하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등장을 아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식 얘기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도이치 거기다가 3부 의혹도 있었죠. 두산까지.
야, 이거 이 정권은 참 주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와요. 이것도 참 특이해요. 이거 진짜 특이해요. 특이한 부분이다. 이 생각이 두산의 들고. 에너빌리티도 보면 네. 미리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위한테 이거 사라. 오를 거다. 응원한다. 근데 보니까 예. 대통령이 방문 원래 대통령이 이런 기업체 특히 상장 기업을 방문할 때는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야죠. 나중에 말 나오죠, 이거는. 아니, 그리고 진짜. 이제 장중에 알려주면 이게 아유.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요. 보통 네. 기자들한테도 장 끝난 다음에 음. 언론 릴리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보니까 이틀 2022년 6월 22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한 날이 거의 단기 저점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보셨군요. 16,000 예. 뭐 50원에 끝났나 종가가 단기 저점이에요. 네. 근데 방문 사실이 알려지고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해갖고 한 2달 동안 40% 이상 주가가 뛰어요. 한 23,000원까지 오르더라고. 그랬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거 명태균 산 씨가 산 사라 사람들은- 그러면 거의 한 50% 가까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6, 7만 원 갈 거다. 이거는 명태균 씨가 보기에 네. 제가 보기에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네. 이른바 엔비디아- 오너 일가가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올랐다. 그거는 한 진짜 2달 동안 올랐어요. 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 샀다 그러면 산 사람들은 번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만 샀을까 생각도 들고. 한 50% 정도 가까운 이익을 실현한 사람은 돈을 번 거고 명태균 씨 6, 말대로 7만 원 6, 7만 원 기다리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깝깝한 상황인 거고. 그래요. 저는 이 주식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업들을 정말 샀을까? 언제 팔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희한해요. 예? 이게 보면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 배우자가 움직이는 노선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특정 종목이 항상 연계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네. 삼부토건은 더하죠. 그건 서너 배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기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된 상태에서는 또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요? 네. 조용히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호기를 부렸죠. 나 만약에 잡아넣으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네, 하야 하야 탄핵 탄핵. 뭐 이렇게 하고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를 쥐고 있다 뭐 이랬는데 음. 이게 대통령의 육성이 명태균 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 힘이 쫙 빠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음. 대통령이나 영부인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은 오로지 명태균 씨만 들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아하. 건데 예. 이게 그동안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 너무 많이 들려주는 과정에서 녹음돼 갖고 그게 먼저 그렇죠. 통로가 되면서 힘이 쫙 빠진 상태고 제가 보기엔 최근 며칠 동안의 명태균 씨의 자세를 보면 네. 이제 구속되더라도 빨리 나가야겠다. 올해 오래 안 사는 방향으로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예. 그럼 뭐예요? 철저하게 협조하고 검찰도 최소 부분만 기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 정도만 기소하면 네. 그리고 뭐 원하는 게 한두 개 더 있으면 뭐 더 들어주고 나면 글쎄 뭐 그렇게 유인하지 않았겠어요. 길어야 몇 달이다. 몇 달 살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몇 달만 고생하고 이렇게 요 사건 털고 갑시다. 아하. 근데 그거에 거의 넘어간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 그래요. 그 조사 받으면서 또 이제 변호인들 붙었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 하필이면 또 김소연 변호사가 가서 변로한다 그래서 이것도 좀 노린 건가? 어떤 전략이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이준석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명태균 씨가 내가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카드, 비장의 카드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플랜 A는 안 되고 플랜 그렇죠. B로 이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소한만 들어갔다 나오는 방향. 내가 조용히 하면 내가 증거 다 버렸다 그러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확인시켜 주면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협조하는 모습이다.
그래요. 오늘 뭐 구속 여부 봐야겠지만 일단 구속이 되더라도 별다른 진척 수사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원지검에 계속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창원지검에 뭐 검사를 파견했다고 하는데 뭐 계좌 추적을 노린 계좌 추적에 뭐 특화돼 있는 그런 수사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윗선으로 가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아니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그냥 뭐 이 선에서 정치적 한번 그것만 보고 끝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대통령까지 못 가는 상황으로 일단은 창원지검에 있는 것 자체 검사들이 플러스 된 것도 창원지검에서 그 사안만 보고 끝내려는 그 전략 보이는 아니 거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공천 개입 절대 안 했다. 뭐 그러면서 나중에 톡까지 달았잖아. 뭐라고요? 뭐 의견 뭐. 의견. 그러니까 그건 뭐 수사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거고. 예. 아니 근데 김영선이 좀 해줘라까지 육성이 나왔는데 공천 개입 안 했다고 우기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성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했는데도 의견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는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의견 냈는데 왜 나는 처벌받지? 다 억울한 거죠. 다 억울하죠. 아니 해줘라까지 나왔는데 김영선이 해줘.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천 개입 앞으로 뭐 기소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런 기준에 의하면.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은 정말 최순실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좀 문서 좀 봐주고 연설문 좀 최순실 봐주고 씨하고 했는데 의견 준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겠죠. 나는 누구 좀 해줘라도 아니고 공관위 구성을 좀 어떻게 하고 룰 어떻게 하고 그거 얘기한 건데 그 공천 개입으로 몇 년 더 받았으니까. 예, 이거 박근혜 기자회견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하면 좀 호소해야 되고 신문고 좀 울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네. 윤석열 전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본인이 한 게 있는데 본인이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남이 한 거는 속된 표현으로 똘똘 말아서 뭐 이것도 공천 개입이고 뭐 이것도 관여고 뭐 다 해갖고는 그렇게 해놓고는 네. 자기는 해줘라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공천 개입 아니고 단순 의견 제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